자, 이번 시간은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집합의 연산을 할 건데, 뭐, 여기서는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확인을 하시고, 문제를 풀 때도 벤 다이어그램을 충분히 활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뭐, 교육과정상 벤 다이어그램으로 대부분 다 설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 두시고, 자, 집합의 연산에는 이제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합집합이라는 게 있거든요. 합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지금 써 있죠. 자, x바 x가 a의 원소거나 또는 x가 이제 b의 원소, 그러니까 a의 원소이거나 b의 원소인 거를 모두 모아놓은 집합을 합집합이라고 하고요. 저걸 이제 그림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다면 a 집합이 있고 이렇게 이제 b 집합이 있을 때 여기 공통으로 들어가는 원소들도 있겠죠. 그런 부분은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A 집합이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요 안에 원소들이 막 있을 거고 B 집합도 요 안에 원소들이 있을 텐데 공통으로 들어간 부분은 여기고 A에만 있는 부분, 여기는 B에만 들어있는 원소들이 있는 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합집합이라는 건 이거를 복사를 해놓고 합집합이라는 거는 뭐냐면 요 전체 영역에 속하는 원소들을 모아도 모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쪽에 있는 원소는 A의 원소가 되죠. 그죠? A의 원소지만 B의 원소는 아니죠. 근데 이제 합집합에서 원하는 거는 뭐냐? A의 원소거나 B의 원소면 그걸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원소들은 A의 원소니까 합집합의 원소가 되겠고 이 영역, 요 가운데 영역에 있는 원소들은 A의 원소도 되고 B의 원소도 되니까 A 또는 B의 원소이다 라는 말이 성립을 하겠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원소들도 마찬가지 B의 원소가 되는 거니까 B의 원소가 되니까 합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 A와 B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전체 영역에 해당하는 영역이 합집합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A 합집합 B를 나타낸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읽을 때는 합집합 이렇게 U자처럼 써서 합집합 왠지 이렇게 컵처럼 생겨서 여기에 다 담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A도 담고 B도 담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겼어요. 그냥 그죠? 그리고 교집합 같은 경우는 자 교집합 여기 써 있죠. A의 원소이고 B의 원소도 돼야 돼. 그러니까 A의 원소도 되고 B의 원소도 되는 것을 모아놓은 집합을 교집합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이 조건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이쪽에 있는 원소는 A에만 속하는 원소잖아요. 그쵸? 맞나요? 그 B에는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요걸 만족하지 않죠. 요 영역에 있는 원소들은 어때요?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한다. 이걸 만족을 하죠. 그러니까 이 영역에 있는 원소들은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한다. 교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고, 그죠? 이 영역에 있는 원소들은 어, B에만 있는 그런 원소잖아요. B에만 속하는 원소. 그러니까 A에 속하지 않아. 그래서 교집합의 원소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교집합은 요 겹치는 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쓸 때는 기호를 쓸 때는 이렇게 여기 약간 이게 뭐 모자처럼 이렇게 딱 덮어서 요 겹치는 부분을 덮는다. 약간 컵으로 덮는다. 컵은 아닌데 캡이죠. 모자죠. 요게 컵이고 요거 캡이라고 불러요. 어, 영어로는 쓸 때는 그렇게 쓰긴 하는데 그냥 우리는 합집합, 교집합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교집합에서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요건 뭐냐면 서로소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서로소. 서로소는 뭐냐면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그 둘은 서로소라고 한다라고 해요. 우리 자연수에서 서로소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1, 즉 공약수가 1뿐인 두 자연수를 서로소라고 했잖아요. 집합에서의 서로소는 겹치는 거, 즉 공집합, 미안해요. 교집합이 공집합인 경우에 그 두 집합을 서로소라고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어, 그래서 이건 약속이니까 요 용어들을 다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공집합은 모든 집합과 서로소이다. 요거는 이제 공집합은 모든 집합과 공통 있는 원소가 없잖아요. 사실은 공집합이 원소 자체가 아예 없잖아. 근데 이제 그것도 우리가 그 공집합으로서
교집합이 공집합으로서 되는 거니까 요 위의 내용을 만족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집합과 공집합의 교집합을 하면 얘가 원소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겹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공통으로 들어가는 원소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이잖아요. 그러면 요 위의 내용에 의해서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그들은 서로소다. 그러니까 A와 공집합은 서로소다. 그죠? 그러니까 공집합은 모든 다른 집합과 교집합이 공집합일 테니까 서로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연수로 따지면은 1은 모든 자연수와 서로소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여집합은 얘기할 때 이제 전체 집합이라는 걸 생각할 거거든요. 그 전체 집합은 우리가 지금 사용할 집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커다란 집합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전체 집합은 보통 이렇게 네모 박스로 그리거든요. 네모 박스에서 아이고 이렇게 네모 박스에서 이제 전체 집합 이렇게 전체 집합 선생님은 이렇게 쓸 때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이렇게 따로따로 쓰기가 이렇게 하기가 너무 불편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쫙 이렇게 그어버리는 편이니까 확인해 주시고 자 A 집합 이렇게 있으면 A의 여집합 같은 경우는 여기 있죠. 전체 집합의 원소인데 A 집합의 원소가 아닌 거를 모아놓은 집합이야. 그러니까 A 집합 안에 있지 않은 요 바깥쪽에 있는 요 A 집합의 바깥쪽에 있는 원소들을 모두 모아놓은 집합을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쪽 영역에 있는 것들이요. 요 안에 있는 영역에 있는 거는 A의 원소가 되니까 이건 아니고 A의 원소가 아니면서 전체 원소가 되는 전체 집합의 원소가 되는 그런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A의 여집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호로는 A하고 여기에다 이제 C라고 조그맣게 쓰면 돼요. 요 위에다가 괜찮죠? 자 그리고 차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요걸 할 거야. 자 A 차집합 B 이러면 A에는 속하는데 B에는 속하지 않는 그런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야. A에는 속하는데 B에는 속하지 않는. 그러면 자 이쪽 영역에 있는 원소들은 A에만 들어있죠. B에는 속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가 A 차집합 B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여기는 A에 속하는데 B에도 속하니까 이건 교집합에 속하는 거잖아. 이거는 차집합에 들어가질 않는다. 그죠? 이쪽은 당연히 이제 B에 속하는 원소들이니까 A에 속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차집합에 들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차집합 그러면 이쪽. 근데 이제 이건 A 차집합 B고 우리가 이제 B 차집합 A라고 하면 요건 A 차집합 B, 요건 B 차집합 A. 그러면 여기는 B에는 속하고 A에는 속하지 않는. 그러니까 B에서 A를 제거한 거야. 그러니까 B에 있는 원소 중에서 A의 원소를 제외한 그런 원소들만 모아놓는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왠지 빼기처럼 돼 있으니까 그죠? 읽을 땐 차집합이에요. 그래서 이쪽 요 B에만 속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는 뭐라고? A에만 있는 원소를 모아놓은 거다 이제. 원소를 모아놓은 집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얘는 B에만 있는 원소를 모아놓은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얘는 B에만 있는 원소들을 모아놓은 그러니까 A에만 속하는 거 이건 B에만 속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괜찮죠? 요게 이제 차집합 그래서 기본적인 연산은 이렇게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집합 연산에 대한 성질들에서 이렇게 쭉 있는데요. 여기서 요런 것들은 다 완전 기본적이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A 집합과 공집합의 합집합이래요. 그러면 뭐 A의 원소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거를 합집합 시켜주면 같이 합쳐주면은 뭐 그냥 A 나오겠죠. 요거는 뭐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A 집합과 공집합의 교집합 겹치는 거 공통으로 들어가는 원소가 없죠. 그죠? 여기서 설명을 했네. 그죠?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서로소라고 했잖아요. 모든 집합과 서로소. 그죠? 그리고 A와 A의 합집합. A 같은 거니까 합집합해도 A에 있거나 A에 있는 거 모아놓으면 A 집합이고 교집합해도 자기 자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자, A 교집합 B 같은 경우는 요거죠. 요거는 이제 A에 속한다. 그죠? A에 속하는 집합이죠. A에 포함되는 집합이죠. 반대로 A라는 것은
여기 A 합집합 B 전체에 요 파란색 부분에 A가 쏙 들어가니까 이거는 맞는 말, 요거 위에 거 포함관계 성립한다. 그리고 자 교집합하고 A 교집합 B하고 A를 합집합하래. 여기 요 초록색 요 파란색 부분과 요 A 집합을 합집합하면 합쳐주면 그냥 A 자체가 나온다 이거죠. 맞나요? 오케이. 자, 근데 A 교집합 A 합집합 B 합집합한 거는 이거고 그리고 A를 교집합을 해. A랑 겹치는 부분 교집합이면 겹치는 부분 이렇게 그럼 겹치는 부분은 여기 A만큼만 겹치겠죠. 그죠? 그래서 A가 된다.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다 이 그림 그려서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거는 전체 집합의 여집합 그러니까 전체 집합의 원소들을 다 제외를 하면 원소가 하나도 안 남을 테니까 그죠? 당연히 공집합이 될 거고 공집합은 원소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를 전체에서 제외를 해. 이 얘기죠. 전체에서 그 집합에 속하는 걸 제외하면인 거잖아. 그죠? 제외한 집합이잖아. 그러니까 공집합이면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를 제외를 했어. 그러면은 전체가 그대로 남겠죠. 전체 집합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괜찮죠? 그리고 A와 A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자 A와 A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전체가 되겠죠. 요 그림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 자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 겹치는 부분이 없다 이거죠. 공집합이 될 거고 자 여집합의 여집합 그 여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오는 거죠.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면 A죠. 그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고 자 A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A를 차집합한 거다. 그죠? 여기 전체에서 A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 이렇게 되니까 차집합인 거 확인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9번은 중요하게 많이 써먹는 거니까 나중에 연산할 때 많이 써먹을 거거든요. 요 밑에 있는 연산 법칙도 이용하고 그럴 건데 요거 많이 써먹는 거니까 알아둡시다. 자, A 차집합 B 요거죠 요거 요거를 다시 그릴까? A하고 B가 있고 이건 전체 집합까지 이걸 포함하는 전체 집합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한번 해볼게요. 자, A는 이만큼이고 B의 여집합은 요만큼이에요. 그죠? B를 제외. 그래서 요집합이니까 겹친 부분, 공통인 부분을 찾으면 요 부분이 공통이죠. 그죠? 이 부분이 교집합이니까. 그죠? 둘 다 속하는 부분. 그 여기죠. 요 부분을 우리가 딱 보면 A 차집합 B랑 동일하죠. 그래서 요거는 벤 다이어그램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기억해 둡시다.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 이 차집합한 거를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요거는 좀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요. 되셨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밑으로 가서 집합의 연산 법칙, 요건 좀 지울게요, 이제. 자, 집합의 연산 법칙 해가지고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교환 법칙이라는 거는 이제 자리를 바꾸는 거죠. 자리를 바꾸는 거. 근데 어차피 A와 B의 합집합을 하나, A에다가 B를 합치나, 그죠? 반대로 B에다가 A를 합치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죠? 마찬가지 A 교집합 B, A와 B의 겹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나 B와 A의 겹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니까 교환 법칙은 그냥 성립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합 법칙 마찬가지 ABC라는 게 있어. A, B, C라는 집합이 보통 집합 3개를 하면 이렇게 3개 그리거든요. 이거 좀 키울까요? 이렇게 3개 그리거든요. 그러면 A와 B를 먼저 합집합하고 이거에다가 A 합집합 B죠. 에다가 C까지 합쳐줘. C까지 합쳐주면 그러면 이거 전체. 그죠? 근데 이제 A에다가 B와 C의 합집합. B와 C의 합집합은 요거죠. B와 C의 합집합을 합쳐줘. 그러면 이거 전체죠? 똑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다 확인해 주면 겹치는 거, 교집합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려보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 괜찮죠? 자, 그리고 분배 법칙도 마찬가지. 요것도 하나만 해볼 건데, 어, 자, A와 B와 C의 합집합이 교집합이야. 그러면 A는 이거 파란색의 안쪽 부분, B와 C의 합집합은 여기
주황색으로 할까? B와 C의 합집합은 여기 주황색 부분. 그래서 교집합이라니까 교집합 부분은 겹치는 공통 부분이니까 여기겠죠. 그죠? 어. 근데 요거는 이제 A 교집합이에요. 처음에 어, 여기 A 교집합 B 그러면 A 교집합 B는 요 부분 파란색 부분 그 다음에 A 교집합 C A 교집합 C는 요 부분 주황색 부분 자 그것의 합집합이니까 요걸 합쳐준 요 부분 전체 똑같죠? 똑같죠? 그래서 얘네들이 똑같다라는 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모양을 봤더니 이건 이런 느낌이죠. 이 분배 법칙, 요 교집합을 A 교집합을 여기 안에 있는 각각의 B집합과 C집합에 먼저 해줄 수 있겠다. 교집합을 B집합에 A 교집합, 그러니까 교집합까지 같이 요 교집합이라는 연산까지 같이 이렇게 분배해 줄 수 있겠다. 그리고 걔네들의 연결은 원래 합집합이었으니까 합집합이다. 인 거죠. 원래 연결은 합집합이었다. 괜찮죠? 그러니까 같은 방식으로 여기도 A 합집합을 각각의 집합에 먼저 해준다. 그죠? A 합집합을 B에다가 A 합집합을 C에다가 그리고 여기에 연결은 교집합이었으니까 교집합. 여기가 이제 합집합 교집합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교집합 합집합으로 돼 있는 거. 여기 달라야 돼요. 여기는 같은 거잖아. 그치? 같은 거니까 이제 순서 바꿔도 된다 이거죠. 얘는 다르니까 분배해 줄 수 있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똑같이 A 교집합이 있네? 그러면 얘를 나중에 하고 B랑 C랑 합집합 먼저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배웠을 때 분배 법칙 이런 걸 배웠을 때 이쪽 방향만 생각하지 말고 반대 방향으로도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약간 느낌이 이건 전개고 이건 인수분해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니까 알겠죠? 이렇게 분배 법칙을 확인을 해주시고 자, 여기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드모르간의 법칙은 여기죠.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전체 집합 이렇게 있어요. 아이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서 자 옆에다가 한번 표현해 볼게.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래. 그 A 합집합 B는 요만큼 요거 합쳐 놓은 거거든요. 요 안쪽 부분이거든요. 그거의 여집합이니까 이 바깥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표현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것도 표현해 봅시다. 자, A의 여집합. A의 여집합은 A의 바깥 부분이니까 요거의 바깥 부분 이쪽 이렇게 그냥 표시를 해볼게요. 이걸로 빗금 쳐볼게 그냥. 그리고 자 어디 갔어? 여기 B의 여집합. 그럼 B의 바깥 부분 요거를 요 파란색으로 여기도 해야 되죠.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그럼 뭐야? 그것의 교집합이라고 했으니까 공통 부분을 찾는 거잖아요. 그럼 공통 부분을 찾으면은 요 확실하게 다른 색깔로 여기가 공통 부분이죠. 이렇게. 그래서 두 색깔이 같이 칠해진 부분은 여기잖아. 그죠? 맞나요? 그러면은 이쪽이나 이쪽이나 똑같네. 그지? 그렇구나. 똑같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드모르반의 법칙은 이거 전체에 여집합이 됐어. 그러면 뭐야? 얘도 여집합 시키고 요것도 뒤집고 요것도 여집합 시키는 거죠. 그죠? 어, 그러니까 A 또는 B가 아니래. 그러면 A도 아니고 B도 아닌 거죠. 맞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A 또는 B가 아니야. 그러면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 A와 B가 동시에 되는 게 아니래. 그러면 반대로 어, A A가 아니거나 B가 아닌 거죠. 그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확인하시면 되겠고 요 그림은 요거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교집합 B가 여기거든. A 교집합 B가 이거의 바깥 부분이니까 이 전체 이쪽 영역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요렇게 그려보면 A의 여집합 부분이니까 이 바깥 여기 A의 여집합 그리고 B의 여집합이니까 요 바깥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 색칠된 부분을 합집합해 주는 거니까 요 가운데 빼고 다잖아요. 그죠? 이게 가운데 빼고 다잖아요. 그죠? 맞나요? 교집합 빼고 다 똑같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괜찮죠? 이렇게 다 이 연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뭐야? 잘 모르겠다. 그래프를 그려서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는 단순해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봤어. 그러면 A 합집합 B라는 거는 요 안에 전체에 들어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 1번 영역과 2번 영역과 3번 영역에 원소들이 이렇게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A에 이제 속하는 원소는 모두 몇 개냐? 1번하고 2번 더한 것만큼 있죠. 그죠? 근데 B에 속하는 원소는 몇 개냐? 그러면 2번 더하기 3번만큼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그냥 더하면 요 2번 영역은 겹치는 거니까 두 번 더해졌잖아요. 그래서 한 번 빼주자 이거야. 여기 한 번 빼주자. 그죠? 겹치는 부분 한 번 빼줘서 전체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보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 마찬가지 요거 A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랬어요. 자, 전체 집합 있고 A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A의 바깥쪽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궁금한 거잖아. 그럼 여기 1번 영역과 2번 영역을 생각하면 1번과 2번을 합한 영역이 이게 전체 영역에 들어있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 거기서 A 집합의 원소인 그러니까 1번 영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그러면 2번 영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만 나올 테니까 어, 그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개수에서 A 원소의 개수를 뺀다. 이게 옛날에 이제 경우의 수에서 여사건 뭐 이런 거 할 때 써먹었던 전체 경우의 수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의 수를 빼주자. 그러면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런 식인 거잖아. 여사건이 약간 그런 느낌이 여집합도 여사건이랑 뭐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 3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거를 또 잘못 눌러가지고 자 너무 크게 그랬다. 자, A, B가 있어요. 그러면 자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즉 요 부분에 속하는 원소의 개수만 우리가 알고 싶은 거거든. 그러면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이니까 자 A에서 그죠? A면 이거잖아. 이만큼이 A고 NA에서 거기서 자 2번만 빼면 되잖아. 그지? 근데 이 2번은 뭐냐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만큼 빼주면 1번 영역만 남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전체에서 그러니까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합친 거 이게 지금 뭐냐면 전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죠? 거기서 2번과 3번에 있는 걸 빼주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B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문제를 풀 때 뭐 이런 식이나 이런 것들을 쓰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원소의 개수 할 때는 방금 전에 그림 그렸던 것처럼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원소의 개수 써가면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좀 편할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확인하시고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확인을 해보면 세 집합이 있고 자, A 교집합 B를 구한 것이라고 했는데 자, A 교집합 B는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냥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림도 한번 그려보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자, 여기 1, 2, 3, 4 여기다 적을 거고 1, 3, 5, 7을 적을 건데 어차피 여기서 그릴 때 똑같은 거 있잖아요. 똑같은 원소 1하고 3이 똑같은 원소잖아. 그럼 그거는 이제 겹치는 부분에 써야 된다 이거야. 이미 우리는 교집합을 그냥 구한다 이거죠. 벌써. 겹치는 부분. 요 부분에 1하고 3. 정답은 2번이고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A에만 속하는 거 2하고 4는 이제 A 차집합 B의 원소가 되는 거고 5하고 7은 B 차집합 A의 원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합집합 그러면은 1, 2, 3, 4, 5, 7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야 되겠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고 여기서는 어차피 교집합 공통인 거니까 공통인 거 1하고 3이네 그냥 바로 할 수도 있겠고요. 그죠? 자, 그리고 2번. 자, 여기는 이제 서로소라는 용어가 나오죠. 서로소면은 뭐라고?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그죠? 공집합이다. 그러면 자, 이런 범위, 이런 거는 이제 부등식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리기가 좀 그렇죠. 얘는 수직선에 나타내면 돼요. 수직선. 우리 이제 예전에 부등식의 해는 수직선에 표현을 했었잖아요. 수직선에 표현을 해주면 A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3하고 4 사이 요렇게 해서 마이너스 3 포함이군요. 마이너스 3 포함하고 4는 포함하지 않는 요 사이에 있는 이 집합이 A 집합이야. 우리가 이미 그 부등식 단원에서 뭐 할 때 해를 표현을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지금 해 집합을 표현한 거다 이거야. 괜찮죠? 그리고 이제 B는 A 이상 9 이하니까 여기가 9가 있겠죠? 그러면은 B를 표현을 할 건데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A가 이런 데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겹치는 부분 없이 이렇게 생길 테니까. 그죠? 그러면 A라는 것은 4보다는 크거나 여기 같아도 되겠죠. 같아도 겹치는 거 안 생기죠. 얘는 비어 있고 얘는 색칠돼 있으니까. 이런 건 이제 부등식 풀 때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고 물론 문제에선 나와 있지 않지만 어, 요 A는 9보다는 작거나 같은 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A가 9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다. 그래서 9랑 같으면 만약에 9가 되면은 그냥 X는 9 요거 하나만 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어쨌든 자연수 A의 최소값이니까 4가 되겠네요. 그래서 1번으로 답을 해주면 된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고 자 3번은 전체 집합이 있고요. 두 집합에 대하여 다음 중 옳은 것 이랬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려놓자 이거야. 전체 집합은 자연수니까 자연수는 무한 집합이잖아요. 자연수 집합은. 그러니까 여기 뒤에는 되게 많아요. 막 이것저것 많아. 그러면 여기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제 여기 겹치는 건 써야 되겠죠? 2하고 3하고 2, 3, 4가 다 겹치네. 그러면 A가 B 안에 쏙 들어가죠. 그럼 요거 그릴 때 요렇게 그리면 좋겠다. A가 있고 그거를 B가 포함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 2, 3, 4가 들어있고 1하고 5는 이쪽에 있고 나머지 6부터 6, 7, 8 해가지고 이렇게 쭉 바깥에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보면 돼요. A 합집합 B. 그러면 어때? A와 B의 합집합은 B가 되겠죠. 얘네들이 합쳐. 전체 합쳐. 그러면은 B, 이건 B. 자, A 교집합 B는 요 부분이죠. 그죠? A와 B의 겹치는 부분은 A 부분이네. A. 이렇게. 그리고 자, A 여집합하고 B의 여집합의 관계인데 이거는 어, 이 A의 여집합은 요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자, B의 여집합은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니까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더 많은 원소를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1하고 5 그리고 6, 7, 8, 9 이렇게 쭉 얘는 6, 7, 8, 9 쭉 그러면 반대가 돼야 되겠네. 그래서 요런 거는 요렇게 생각하면 돼요. 약간 우리 드모르간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뒤집어. 그러니까 여집합을 해. 이거의 여집합, 이거 여집합을 하면 A의 여집합이 아닌 거 그러면 A가 되고 B의 여집합이 아닌 거 하면 B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그 포함 관계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 3번의 얘기는 이 얘기랑 같은 얘기야. A가 B를 포함한다라는 얘기. 요거 이렇게 썼는데 보통은 요새는 이렇게 쓰죠. 옛날에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도 썼는데 요새는 학생들이 헷갈릴까봐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쓰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B가 A에 포함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틀린 말이죠. 그죠? 틀린 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 차집합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교집합의 여집합. 자, 여집합한 거를 차집합하는 거야. 그러니까 A 차집합 B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A에서 B의 원소를 다 제거를 해. 그러면 A에서 B의 원소를 다 제거해. 그러면은 A에 있던 게 다 사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집합이 되겠죠. 맞나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음? 그래서 이게 4번이 맞는 말. 혹은 이제 요거를 B의 여집합 그러면 B의 여집합은 요 바깥쪽이니까 이 바깥쪽과 그죠? 그 다음에 A의 교집합, A의 겹치는 부분은 없죠. 그리고 공집합 이렇게 확인하셔도 되고 괜찮죠? 그리고 B차집합 A 그러면은 B차집합 A는 이쪽 여기 하얀 부분 1하고 5가 속하는 부분 1하고 5니까 두 개죠. 그러니까 얘는 세 개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자,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집합 A, B의 원소 모든 원소의 합이라고 했네요. A 교집합 B에 그럼 교집합이니까 겹치는 거니까 여기 겹치는 거 1, 3
밖에 없네요. 그럼 요 집합의 원소는 1하고 3이니까 더해서 4 이렇게 뭐 간단하게 해결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여집합. 여집합이면은 A에 속하지 않는 거라며. 뭐 그림 그려보셔도 되고, 요런 거는 이제 A에 있는 거 제외. 1하고 5하고 9를 제외하면 3하고 7이네. 그죠? 그 3하고 7 더해서 10,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연산을, 어떻게 하는지만 잘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모르겠다 그림을 그리면 되겠고. 자, 요거는 이제 합집합이니까, 요거 한번 그려봅시다. 자, 여기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요 안에는 이 합집합에는 요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돼. 근데 일단은 겹친 부분에 4하고 7이 들어간대요. 4하고 7. 그리고 B는 1, 4, 7. 그럼 B는 1, 여기 1. 그죠? 그러면 여기에 나머지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뭐 2도 있고 3도 있고 4 있으니까 5하고 7 있으니까 9하고 19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냥 그림만 딱 했을 때, 자, A 안에 들어가는 원소의 개수를 궁금해 한다고? 그러면 뭐야? 합집합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교집합하고 비집합을 가르쳐 줬으니까, 아, 이 전체에서 B에만 속하는 걸 빼도 되잖아. 그러니까 그 B에만 속한다는 걸 여기 4하고 7을 제외한 나머지 요 1이 B에만 속하는 부분이다라는 걸 빨리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아까 이게 그리다가도 여기 한 개네? 이거 전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니까 이거 전체 여덟 개에서 요거 한 개를 제외하면 이쪽에 일곱 개 있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죠? 그렇게 확인하시고 자, 7번은 서로소. 서로소면은 자, 공집합은 항상 모든 집합과 서로소니까 이건 되는 거. 그죠? 그리고 서로소면은 뭐라고?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거죠.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니까 자, 교집합 공집합 맞네요. 자, 교집합이 있죠. 요거 2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서로소가 아니다. 여기는 겹치는 거 없으니까 교집합이 공집합, 요것도 교집합이 공집합. 그래서 3번이 서로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8번 자, 교집합의 모든 원소의 곱. 그러면 여기에 집합 원소들 써서 2, 4, 6, 8, 10 짝수들이니까 이게 A집합의 원소죠. 이게 교집합이니까 겹치는 거 2, 4. 2, 4가 겹치죠. 더해서가 아니라 곱하는 거구나. 곱해서 8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럴 때 A와 항상 서로소인 집합. 이거는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교집합에 여집합 이런 거 있으면은 그 여집합 된 거를 차집합하는 걸로 얘는 비차집합 A랑 똑같다. 이런 걸 좀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이게 공집합이래. 그러니까 B에서 A에 있는 원소들을 다 제외를 하면 공집합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 말의 의미는 B가 A에 속한다. 그러니까 B가 A 안에 들어있으니까 A 안에 들어있으니까 B에서 A를 제거하면 다 사라지는 거죠. B에 원래 있던 게 다 사라진다. 그죠?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A와 서로소인 거를 찾아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전체집합 이렇게 해서 자 그럼 B는 서로소가 아니죠. 교집합이 있으니까 아니고 B의 여집합은 요 바깥 부분 A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보이죠? 아니고 A 합집합 B 그러면 A 합집합 B 그러면 A잖아. 이 요 안에 있는 것 자체가 A니까 A의 여집합을 얘기하는 거고 A의 여집합은 A와 서로소죠. 그러니까 3번이 맞는 말이고 A 차집합 B는 그냥 요 부분이니까 뭐 서로소가 아니죠. 그리고 B 차집합 A B 차집합 A면은 공집합이잖아. 이게 공집합. 여기 써놨죠. 공집합. 그럼 요거는 공집합의 여집합 그러니까 이건 전체 집합. 그럼 전체 집합은 A 집합과 서로소가 될 수가 없겠죠. 교집합이 A니까. 그렇죠? 그렇게 확인을 좀 해봐 주시고 이런 표현들이 이제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들이거든요.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들 이런 것들은 나올 때마다 확인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함관계, 이거 포함관계에 나타내는 거잖아. 아, 이게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건 B차 집합 A가 공집합이니까 이거는 B가 A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다음, 요거 그러니까 10번 같은 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자, A가 B에 속한다. 그리고 A가 B에 속해. 그리고 이게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게 뭐냐를 확인하는 거죠. 자, 공집합은 A에, 이건 그냥 항상 옳은 거. 어?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 이게 몇 개인지가 안 써있네. B의 여집합과 A의 여집합 이거 관계인데 얘는 봐봐 A하고 B의 관계가 이렇잖아. 그러니까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을 포함하겠죠. 이게 맞는 말이네, 그죠?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여집 그 포함 관계가 이렇게 있잖아. 여집합을 하면은 포함 관계 바뀌는 거야. 약간 양변에 음수 곱하면 뭐 부등호 방향 바뀌듯이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A 합집합 B, A와 B의 합집합은 전체가 아니라 B죠, B. 그리고 교집합 그러면 A가 나오겠네, 그죠? 그리고 A 합집합 B는 요만큼이고 B의 여집합이 되겠네, 이거. B의 여집합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네요. A 합집합 B가 B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딱 봤을 때 요런 것들, A 합집합 B가 B가 된다. 아, 그리고 포함 관계구나. 그리고 A 교집합 B가 A가 된다. 아, 이거 포함 관계구나. 그죠? 그러니까 합집합해서 둘 중에 하나 나와. 교집합해서 둘 중에 하나 나와. 그럼 포함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그려보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알아두세요, 꼭. 이거 따로 정리를 안 했어.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일단은 좀 해보고 기초에서 막 스스로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들으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일단은 그냥 해봅시다. 알겠죠? 자기가 확인해 둡시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자 이런 거에 그 뭐야 집합 X의 개수 집합 X의 개수라고 했죠. 그럼 집합의 개수 그러면 글이라고 했잖아. 조건에 맞게 그린 다음에 각 원소마다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의 가지수를 셈한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A 집합은 1, 2, 3, 6 원소로 갖는 거고 그 다음에 B 집합은 1, 2, 3, 4, 6, 8, 12, 24 이런 식으로 갖는 거죠. 그러면 그리는 거야. 1, 2, 3, 6이 1, 2, 3, 6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A가 요 안에 있고 1, 2, 3, 6이 그 안에 B가 이렇게 들어가고 지금 보면은 얘는 무슨 얘기냐? 자, 둘이 교집합했는데 뭔가 하나 나왔죠? 그러면 포함관계 얘기인데 이거를 잘 확인해 두라고. 이걸 생각해 보라고. 어? 교집합했는데 A가 나온다고? 겹치는 부분이 A라고? 그러면 X 안에 A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A가 X에 포함된다. 이런 얘기고. 자, 요거는 자, 합집합을 했는데 B가 나왔다고? 그러면 어, 둘이 합쳤는데 B밖에 안 나와. B가 큰 거고 X가 그 안에 들어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X가 B 안에 이렇게 들어있다. 요 얘기는 X가 B에 포함된다. 그죠? 요거 두 개를 합쳐주면 X는 A를 포함하면서 B의 부분집합이 되는. 그래서 X가 요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남은 원소들 요거 4 이거 똑같은 색이라서 걸린다. 4, 8, 12, 24 요 네 개를 여기 아니면 여기에 넣으면 되겠죠. A에는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요거 뭐 들어갈 수 있는 영역 가지수가 두 가지, 4가 두 가지, 8도 두 가지, 12도 두 가지, 24도 두 가지. 그래서 요거 다 곱하면 16가지. 이런 식으로 그 16개의 집합 X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거죠. 괜찮나요? 이건 집합의 개수 하는 거를 응용하는 거니까 요런 표현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요걸 설명할 걸 그랬나? 아니, 여러분들이 해보고 나서 나중에 한 번 더 다시 설명을 하든가 그러도록 할게요.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서 이거를 생각해 보는 거지. 알겠죠? 음. 자, 두 집합. 교집합이 5일 때 교집합이 5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래. 여기에도 5가 있고 여기에도 5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요게 5다. 그죠? A에 5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A는 4가 되겠고 A가 4가 되면 여기는 1이고 요거는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그럼 B차 집합 A라는 건 B에서 A의 원소를 제외해.
그러니까 요게 5니까 5만 제외하면 나머지 1하고 7이 남는 거죠. B에만 있는 원소, B에만 있는 원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더해서 8, 뭐 이런 식으로 해보시고요. 자, 벤 다이어그램에서 색칠한 부분 바르게 나타낸 거 이런 것들은 그냥 벤 다이어그램에 이걸 직접 해보면 되겠죠. 자, A 차집합 B면은 이 부분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A 교집합 C면은 이 부분이거든요. 그들을 합집합하면은 지금 이게 색칠한 부분 다예요. 그러면 아니네. 1번은 아니구만.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A 합집합, A 합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A는 다 들어가거든요. 그럼 일단 땡 아닐까? 2번은? 왜 이 부분만 필요한데? 합집합이면은 이 부분도 다 합쳐줄 거 아니야. 뭐 마저 하면은 비차집합 C면은 요 부분. 그죠? 이 두 합쳐 놓은 부분이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여기까지 포함이야. 어쨌든 자, 그다음에 3번은 비합집합 C에서 비합집합 C면은 여기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A를 제외해. A 부분을 없애. 요 부분을 날려. 이 부분을 날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있던 부분에서 요 겹치는 부분만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쪽 부분이 남는 거죠. 그죠? 그래서 3번도 틀려. 그죠? 4번은 자, A 교집합, 그러니까 A랑 겹치는 부분을 찾을 건데 비합집합 C. 그럼 비합집합 C가 여기랑 이렇게죠. 겹치는 부분은 여기네. 그죠? 보이죠? 이렇게 그려보시면서 하면 돼요. 그럼 4번이 맞는 거. 그 다음에 A 합집합 B면은 요렇게가 A 합집합 B. 그죠? 거기서 A 차집합 C. A에서 C를 제외한 부분. 여기 요렇게 할게요. 요 부분이 A 차집합 C죠? 이 부분을 제거하래. 제외해. 이게 차집합이니까 이 부분을 없애버려. 날려버려. 그러면 여기만 남겠죠. 그죠? 그래서 5번도 아니네.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되겠고요. 14번. 이거 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거는 글이라 이거예요. A가 있고 B가 있잖아요. B는 A는 25개. 요거 A는 25개니까 여기 라인에다가 딱 25개. B는 13개. 라인에다가 13개. 그러니까 요게 지금 뭐냐면 요 25개가 요 파란색 요 안쪽에 25개. 요거 13개는 요 빨간색 안쪽에가 13개, 13개. 겹치는 거, 교집합이 6개, 6개래요. 그러면 뭐야? 13에서 6 빼면 요쪽은 7이구만. 그죠? 이 B에만 속하는 건 7개. 이건 개수 쓴 거예요. 원소가 아니라 개수. 이쪽은 25에서 6을 빼면 되니까 19. 뭐 이런 식으로. 그 합집합의 개수는 몇 개냐 이거죠? 그럼 여기 그냥 다 더하면 되니까 25에다 7 더해서 32.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우리가 배운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A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고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빼주면 되니까 25랑 13을 더한 다음에 6을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식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그려서 풀긴 하는데 뭐 식도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식을 써서 풀어야 되는 경우도 생기니까 식도 알고 계셔야 되겠다. 다음에 15번. 자, 뭐 부분집합 x의 개수 요런 거 만족시키는 x의 개수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죠? 그러면 요거 무슨 말일까? a랑 x의 합집합, b랑 x의 합집합. 그러면은 지금 얘는 홀수니까 1, 3, 5, 7, 9 이렇게고 얘는 소수니까 2, 3, 5, 7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합집합이니까 어차피 여기 a에 있는 원소들은 다 들어있을 거거든. 그죠?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 여기 B에 있는 원소들 다 들어있을 거거든. 그 같아야 되니까 X는 요 A에만 있고 B에는 없는 거를 이쪽에 보완시켜 줘야 되고 B에만 있고 A에는 없는 거를 이쪽에 보완시켜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겹치는 게 357이니까 357이니까 여기는 192를 X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X라는 원소 집합은 미안해요. X라는 집합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인데, 그죠? 일단은 1하고 2하고 9는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이거를 만족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남아있는 10 이하의 자연수는 3부터 3, 4, 5, 6, 7, 8까지잖아요.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는 X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죠.
그러면 얘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그러니까 2의 6제곱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집합의 개수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했던 거야. 앞에서 했던 거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자, 요거 이것과 같은 집합이랬죠? 요거는 이제 원래 연산 법칙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거거든. A 차집합 여기를 B 교집합 C의 여집합. 그러니까 차집합 C니까 차집합한 거를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이잖아요. 근데 요거를 또 한 번 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여기가 교집합의 여집합할 수 있으니까. 아이고. A 교집합의 이거 전체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요 안에는 요렇게, 아이고, 요렇게 써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를 드모르간 법칙 뭐 이런 걸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드모르간. 그럼 A 교집합에 여기가 B 여집합, 합집합, 여기는 C. 이렇게 되겠죠. 여집합의 여집합이면은 자기 자신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요거를 분배 법칙을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요거를 이제 각각에 분배한다 이거죠. 그러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A 교집합, C.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이건 차집합 할 수 있겠네. A 차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C.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중간중간에 있는 거 있나 찾아보면 되겠고요. 지금 보니까 얘는 여기가 교집합이네. 아쉽네. 그죠? A 차집합 B 합집합 C 이것도 아니고 A 합집합 B 없고 A 차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C 여기 5번에 있네요. 그죠? 맨 마지막 게 5번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법칙대로 하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찾기가 힘들잖아, 사실은. 그래서 그리는 거죠. A, 여기 B, 여기 이렇게 C 이렇게 한 다음에 어, A에서 자 A가 있어요. 거기서 B 차집합 C를 제외할 거야. 그 B 차집합 C는 어디냐면은 여기 파란색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은 제거를 하면 여기를 없애는 거니까 그죠? 요 부분을 없앤다 이거야. 어떻게 할까? 요렇게 없애요? 그러면 남는 부분이 이 부분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걸 여기서 찾으면 돼요. 그려보면서. 그죠? 1번도 해보고 2번도 해보고 이거 직접 그려보면서 확인. 그죠? 그러면 여기 3번이 딱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확인할 수 있겠죠? 한번 이거는 직접 그려보는 거예요. 이거 그려보는 연습을 직접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7번 요것도 여기 이제 그림을 그려서 뭐 A, B를 관람하는 수, 그래서 A를 본 학생, B를 본 학생 이렇게 하시면 여기 A 본 학생은 22명, B를 본 학생은 10명 이렇게. 근데 A 또는 B를 본 학생 27명 이거를 다 합쳐서 27명이 됐대. 그럼 무슨 얘기야? 여기 겹치는 부분이 몇 명인가 있을 텐데 둘이 더했어. 22랑 10을 더했어. 근데 27명이 됐대잖아. 그 무슨 얘기야? 이게 겹치는 부분이 몇 명인가 있어서 27명으로 줄었다 이거죠. 여기가 32니까 여기는 5명이겠구만.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건데 이게 이제 식을 알고 있으면 되죠. 여기 A랑 B를 더해서 겹치는 부분을 빼면 전체 합집합의 원소의 수가 나온다. 요거를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18번 요거는 이제 배수집합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는 좀 약간 초반에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넣어놨네요. 모르고 일단은 나왔으니까 이걸 생각해 봅시다. 요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자 K의 배수집합이랬어. 요거는 4의 배수 집합이고 요거는 뭐예요? 6의 배수. 그러면 교집합이라는 건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공통 부분이잖아. 그리고잖아.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뭐라고 배웠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뭐라고 배웠냐면 어, 공배수 집합이다. 이렇게. 공배수다 이거죠. 4와 6의 공배수. 그럼 여러분들 그 4와 6의 공배수면은 뭘로 하면 돼요? 최소 공배수의 배수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12. 4와 6의 최소 공배수가 12니까 12의 배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요 집합은 결국에는 12의 배수 집합인 거야. 여기는 지금 A1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12의 배수 집합에 얘가 포함돼야 된대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12의 배수 집합은 분명히 12, 24,
36 이런 식으로 가거든. 48 그 다음에 뭐야 60 뭐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려면 당연히 12의 배수집합 되고요. 24, 요 안에 있는 요 24의 배수집합들도 요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24의 배수집합도 되고요. 36의 배수집합도 들어갈 수 있겠죠. 36의 배수집합. 48의 배수집합도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12의 배수들 중에서 두 자리 자연수가 몇 개냐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냥 세면 그러니까 12 곱하기 어디까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결국엔 12 곱하기 8까지 되는 거죠. 여기는 12 곱하기 1이고 얘는 12 곱하기 2고 1부터 8까지 해서 총 8개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거든요. 요건 좀 어려우니까 잘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선생님이 여기 설명한 거 확인 잘 해보시고 그 다음에 19번 요건 한번 직접 그려보면서 확인해 봅시다. 요거를 한번 A, B를 해가지고 전체 집합한 다음에 개수 써보면서 그려보시고요. 이것도 그려보면 잘 모르겠다 그려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려보시면 확인할 수 있고 요거는 참고로 얘는 그냥은 좀 힘드니까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드모르간을 거꾸로 다 뒤집은 다음에 여집합 요거 뒤집어 그거 전체의 여집합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1, 3, 4가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이게 1, 3, 4면은 이 말은 A 교집합 B에는 뭐가 들어있다? 전체에서 얘를 제외한 2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교집합이 2니까 여기 교집합이 2구나. 얘가 2구나. A는 1이네. 이런 식으로 구하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 부분은 요런 걸 좀 확인을 하셔야겠네요. 그죠? 드모르간을 거꾸로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알겠죠? 자, 이거 직접 해보시고 자, 요거는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요거 앞에 설명드린 거 확인하면서 잘 모르겠다. 어떻게 그려봐라. 알겠죠? 그려봐라. 얘도 한번 그려보시고 아니면 이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냐. 이거는 비차집합 A를 의미한다. 이런 것 좀 생각을 해주시고 요거는 이제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 합집합 그렸을 때 아예 바깥 부분 요거 자체는 여기 A하고 B를 이렇게 그렸을 때 전체 집합 있잖아요. 그러면 아예 요 바깥쪽에 3하고 6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볼 수 있으니까 요거 A에만 있는 부분은 1하고 8 이런 식으로 써보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A 차집합 B하고 B 차집합하고 다르니까 요거 그려보고 개수 몇 개씩 들어가는지 확인하시고요. 요것도 요거 내용 요거 A 차집합 B가 써드릴게요. 요거는 교집합의 여집합 이거는 중요하죠. A 차집합 B입니다. 그게 A입니다. 자, A에서 B에 있는 원소를 제외를 했는데도 A가 그대로 남았다는 건 A와 B에 겹치는 게 없다는 얘기죠. 요 말은 이거는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거는 A랑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건 서로소다. 그림으로 따지면 A하고 B는 겹치는 게 없으니까 이게 따로따로 그릴 수밖에 없다. 전체 집합은 이렇게 있고. 그죠?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이런 걸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서로 소면은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